자, 여러분, 모듈 C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할 내용은 서비스 프로세스에 관한 겁니다. 서비스,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서비스는 어떻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세스, 그 전달되는 과정,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재설계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내부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종업원은 기능적 사고가 아니라, 기능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무가 있고 숲이 있다면 나무 자체만 막 가꾸고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전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전체가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기능적 사고,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 보증. 서비스 보증에서 딱 포인트를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증이라도 무보증보다는 낫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게 나아 이러는데, 보증 마찬가지다. 있는 게 나아. 제일 중요한 건 요구한 고객이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요구한 고객이 참여자 최대화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보증을 요구할 경우 빨리 즉각적으로 이런 용어 써놔봐야 이해도 못하니까 상세하게 저런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자, 이제 프로세스 한번 봅시다.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절차, 메커니즘, 활동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입니다. 과정. 고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게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고객 불만의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치의 흐름이다. 이런 것들 쭉. 자, 서비스 생산과 흐름의 과정은 제품 마케팅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제가 읽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읽기에는 시간도 그다지 길지 않고 여러분들도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프로세스 설계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직원 스킬이 중요하다. 특히나 고객화 지향. 그 고객형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고객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대량 서비스, 그 표준화된 서비스, 일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막 물량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택배 같은 걸 배달하면서 고객화, 개별화한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표준화하는 서비스가 훨씬 낫다.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의 보증은 무보증보다 최소한의 보증이라도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보증을 요구한 고객이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하지 말고 설계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넣어야 된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솔직히 좀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이 슈메너라는 학자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는, 이해를 하시면 되긴 하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서비스 매트릭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중에 서비스 샵. 자, 우리 그냥 용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서비스 샵. 상점 같은 거죠. 상점은 크지 않으니까 노동 집약 정도 놔줄 수 있죠. 하지만 고객화 정도는 꽤 높지 않겠어요? 손님이랑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자, 요건 일단 X, 슈메너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중 노동 집약도와 상호작용과 고객화 정도가 모두 높은 특성을 지닌 서비스 영역.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고객과 접촉점도 굉장히 많고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전문 서비스입니다. 전문 서비스. 자, 고객 욕구 충족 및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대하도록 한다. 고객화. 요건 슈메너에 관한 얘기고, 요건 고객화와 표준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객화, 개별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개별 고객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향은 생각지 않고 대량 서비스, 일관된 서비스. 금방 말씀드렸죠? 표준화.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커피 전문점이니까 그냥 대량 생산해서 크게 다양한 고객 맞춤별 서비스는 없는 것 같아요. 주문한 음료가 나오면 바로 마시거나 테이크아웃, 그리고 매뉴얼 형태의 업무 수행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거의 모든 고객에게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문해서 커피숍 가보셨잖아요. 별다른 거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그죠? 이런데 많은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능력 수준이 높을 필요가 없죠. 커피숍 아르바이트 그냥 밖에 유리창에 붙여놓고 크게 크나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다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아까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나눠 보느냐, 그걸 얘기한 사람, 슈메너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노동 집중도 위에 올라가면 낮아요. 낮고 높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고객화, 개별화, 고객 맞춤형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 수준이 낮고 높고, 집중도도 낮고 상호작용도 별로 안 해. 그러면 서비스 공장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요즘 다 컨베이어 벨트로 크게 사람 손이 많이 닿지도 않고 사람도 몇몇 없고 그냥 이렇게 시스템에서 의해서 알아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얘들, 운송업, 특히 화물 운반 트럭, 호텔, 항공사.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는 굉장히 낮은데 노동 집중도는 높아. 그런 건 대중 서비스. 학교,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니까 상호작용은 별로 안 하는데 일은 많이 해야 돼. 대중 서비스입니다. 자, 기준을 요 전문 서비스를 기준으로 두고 외우시면 조금 낫겠죠. 개별화 정도도 높고 집중도도 높아요. 개인 금융, 법률, 컨설팅, 상담 같은 전문 서비스. 개별화 정도는 굉장히 높은데 집중도는 별로 높지 않아요. 아까 우리 봤던 요 가게, 소규모 식당, 뭐 수리센터, 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서비스 숍이라고 부른다. 요거 두 개 구분하시고, 뭐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외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 낮고 높고, 뭐 높고 낮고, 뭐 요 정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노동 집중도입니다.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 노동 집중도 낮고 높고. 서비스 공장, 시설 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입니다. 시설 투자. 초기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요구되는 직종이다. 서비스 능력, 근데 고정되어 있다. 표준 운영 절차, 매뉴얼 관리가 중요하다. 비수기, 성수기가 나뉘어져 있다. 비수기, 성수기가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성수기 수요를 비수기 수요로 옮겨가야 된다. 그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대중 서비스입니다. 상호작용은 낮은데 일은 많아요.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상호작용, 일의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량의 고객 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노동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자, 똑같이 서비스 숍입니다. 고객화가 높게 들어가요. 그러면 비용은 증가합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되니까 비용은 높아지겠죠.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품질 유지가 가능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고객이 오면 굉장히 막 괜찮은 서비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고객에게는 어떤 고객은 너무 만족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서비스 숍 같은 거 우리 이렇게 관광지 가서 이렇게 마사지 샵 같은 거 이렇게 예약해 보면 누군가는 굉장히 고객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고객의 그 취향이라는 게 누군가는 세게 해줘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세게 해주면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 접점의 표준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수평적이고 느슨한 상하관계 막 위에서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접점에서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고객이 불만족하는 상황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전문 서비스입니다. 해결 과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접점 통제가 불가능하다.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직원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능력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 충성도, 직원이 조직에 계속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뭐 자기의 손님도 관리하고 이러는 조직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슈메너의 서비스 매트릭스는 잘 나옵니다. 다 잘 나오지만 꼭 더 잘 나옵니다. 표준화, 고객화.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계속 나왔었으니까요. 보십시오. 특정 범위 업무가 반복 처리됩니다.
검증된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규모 프랜차이즈형 기업에 적당하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예로 들어놨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단거리 운행 중심입니다. 음료나 보통 우리가 항공기를 타면 음료 나오고 식사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런 부가 서비스들 다 날렸습니다. 심지어 지정 좌석제 폐지. 제가 예전에 어디 여행 갔을 때는 거기도 지정 좌석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타는 순서대로 자기 마음대로 좌석을 앉는 겁니다. 이게 쇼킹하기도 했고 이게 가능하네? 이러면서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한 표준화. 그러려면은 고객 개성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개별화 추구, 고객의 욕구 충족이나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호텔, 포시즌스 뭐 이런 데 가면 호텔 그 손님 고객 카드 같은 거 보면 막 그 고객에 대한 세세한 그 취향 같은 것들이 이 손님은 높은 베개를 싫어합니다. 언제나 낮은 베개를 요구합니다. 이러면 제가 뉴욕 지점에 묵었을 때 그런 요구를 했으면 나중에 다른 우리나라 서울 지점에 내가 만약에 묵게 되더라도 내 방에 가면 내가 예약한 방에 들어가면 미리 낮은 베개가 준비되어 있는 개별화가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포시즌즈의 호텔 룸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호텔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여기 싱가포르 항공 항공권 가격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싸겠죠? 저렴해요. 여기는 높아요. 높지만 개별화된 서비스 프로세스 제공, 이코노미도 굉장히 넓고요. 원하는 채널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서비스 채널들, TV,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채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나오는 음식도 맛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화가 많이 되는 거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손님을 아는 척 해주고 손님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능력 중요하다. 상황 판단력도 요구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 위임이라는 걸 해준다. 임파워먼트를 준다.